제대하고 알바 할 만한 거 뭐가 있냐? 군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스펙을 개발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가치를 높이자 장병 자기개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취업 전문가 최준영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2020년 7월 1일 여러분에게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휴대전화가 전면 사용이 허용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군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전우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해서 더 부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를 왜 이야기했느냐? 결국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인 자기 개발에서도 장병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군 내에서 스스로 자기 개발에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진로와 취업일 겁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 1순위는 바로 진로와 취업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민을 같이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전공, 자격증, 인턴 경험, 토익,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영향을 준 스펙을 물어보니까 전공, 자격증, 또 인턴 경험, 대외 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군 외에서 해야 되니까 논외로 치고요. 학력, 아르바이트, 외국어, 회화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한 스펙으로 여긴다고 해요. 근데 군에서 할 수 없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들은 군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스펙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그중에서 토익, 탭스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아시죠. 현재까지도 이 토익과 탭스는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러한 할인받은 가격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2년 동안만 인정이 되는데 내가 군에서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미리 여러분들이 토익 성적 그리고 영어 말하기 성적을 준비해 두고 나중에 전역 후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시험을 본다면 훨씬 자신감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차피 지금 도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 그때 면접도 서류 전형도 어학 성적도 자격증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방부에서 국가기술 자격 검정을 따로 시행합니다. 국방부에 이렇게 따로 권한을 줘서
장병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군 생활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의 종목 수는 무려 67개에 달하고요. 정보 처리, 그리고 자동차 정비, 조리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자격증들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자격증의 등급을 한번 살펴보면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적합한 그런 자격증을 선택하셔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죠. 심지어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군에서도 학력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라사랑 포털에서 각 대학교의 원격 강좌들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지원 시기가 1학기는 4월 중, 2학기는 10월 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원격 강좌를 수강하고 싶은 모든 장병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의 50%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비를 내야 되겠지만 나라에서 또 여러분들의 학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는 방법은요, 나라사랑 포털에 접속하셔가지고 원격 강좌 지원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점 취득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병과 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추가로 원격 강좌를 듣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평생교육진흥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접속해 보시면 군의 교육 수료 내용들을 인정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벌써 학점이 쌓여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전역 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학점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군 경험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 기초체육, 정신교육 등으로 학점을 1점에서 3점까지 부여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지, 그리고 군생활에 대한 학점을 어떻게 인정해주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 학점 이야기만 했는데 이 군 경험이 경력으로 대체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 경력을 어떻게 또 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군 직무 분야별 병과 경력 인정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직접 클릭해 보시면 장교, 부사관, 또 병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근무한 병과 경력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최소한의 그런 사회 경력이 인정이 돼야지 보실 수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 군 경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병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분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병과가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매칭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내 병과가 어떤 사회 경력과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말고 앞에서 소개해 주신 거 말고 다른 거, 좀 새로운 거 배워보고 싶어요. 스스로 그냥 좀 발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장병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는 나라사랑 포털, 그리고 하나는 국방전직교육원, 이 두 가지 사이트입니다. 네, 먼저 나라사랑 포털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원격 수강 이외에도 이러닝으로 수강할 수 있는 검정고시, 독학사, 그다음에 영어, 어학
등등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수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군 내에서도 내가 원하는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심지어 무료로 말이죠. 그리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있는데요. 국방전직교육원은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 진로, 그리고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온라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장병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라는 거냐? 나는 좀 밖에 나가서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즐기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기 개발비를 지원받아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 또한 나라사랑 포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그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능력 검정을 응시하는 비용, 도서 구입비, 강좌 수강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문화 관람 이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야 될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신청한 순서대로 예산이 제공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연초에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병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AI 채용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AI 채용이 등장하면서 장병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소서도 준비를 해야지, 면접도 준비해야지, 이제 AI 채용까지 준비해야 돼? 라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장병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AI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채용 담당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했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좀 쉽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지원자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의 집중력은 떨어지고요. 예민해지고 또 작은 실수에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원했을 때와 두 번째 지원했을 때 평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AI 채용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일관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AI 채용 솔루션의 기술들을 국내에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활용하시면 굳이 외부 전문가를 만나지 않아도 그리고 다른 그런 취업 정보를 찾아 헤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군 안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AI 솔루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AI 면접이죠. 그리고 하나는 AI 자소서 분석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AI 자소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 오타, 표절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장에 대한 길이와 같은 이런 그 수치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AI 자소서 분석기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은 문장을 통해서 해석하는 반면에 AI들은 뭘로 해석할까요? 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과 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키워드를 활용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태도, 표정,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도 평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안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내가 스스로 촬영을 해서 내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일반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또 AI 채용 준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군 안에서부터 좀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 AI 솔루션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I 자소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코멘토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에는 뷰인터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내가 스스로 내가 쓴 자소서는 어떻게 평가될까? 또 내가 면접을 보는 모습들을 AI가 어떻게 평가할까? 직접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또 업로드해 보시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녹여내시고 또 면접에 활용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의 발달로 여러분들 군안에서도 충분히 자소서, 면접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역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내가 군 복무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로 날 지원해주는 제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역 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지원 제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먼저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내용을 살펴봤을 때 상담, 능력 개발, 그리고 취업 알선 이렇게 3단계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령폭이 굉장히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력 또한 무관이기 때문에 고용플러스센터에 찾아가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가지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졸, 예정자, 그다음 고졸, 대졸 예정, 대졸자 이렇게 네 부류만 해당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내가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활용하셔서 내가 필요한 공부, 직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니까 내일 배움 카드도 기억해 두시고 전역 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학력은 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졸, 대졸,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을 앞두고 계신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용돈 걱정하지 않으시고 든든하게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용까지 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제도를 기억해 두시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군에서 만났던 분을 사회에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 전역 후에 생각해야지라고 하셨던 분을 1년 후에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뭐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역만 했습니다. 계속 미루는 것이 저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부터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노력했던 그런 분들은 사회에 나와서 또 취업으로 쉽게 연계되는 반면에 미루고 또 나중에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에서부터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겠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시행되면서 사회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시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1978년 장병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진중문고. 그 진중문고에
2020년 2분기 21권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감각적인 문체, 짜임새 있는 구성, 매력적인 스토리. 리안 모리아티의 소설 9명의 완벽한 타인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로 이름난 최고급 건강휴양지 평온의 집에 모인 9명의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진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책. 9명의 완벽한 타인들. 스스로 행복하라는 법정 스님이 남긴 글 중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한데 모은 책이다. 제1장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 제2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 제3장은 어린 왕자 모모, 히라빈 조르바의 책에서 발견한 지혜, 제4장은 나눔의 메시지를 담았다. 법정 스님이 전하는 행복 지침서, 스스로 행복하라. 풀꽃시인 나태주 등단 50주년 기념 신작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독자들이 사랑하는 시를 선별하여 간추려 놓은 자서전적인 시집이다. 사람들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인생을 시인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행으로 바꾸어 말한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풀꽃시인 나태주의 시집.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강의 주제는 나의 군복무 이야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의 역할, 참 군인의 자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자격은 국군병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응모 기간은 2020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학위 때문에 최근에 오픽을 봤는데요. 시험장에 가니까 그 시험장 안에 대부분 장병분들로 가득 차 계신 거예요. 내가 잘못 왔나? 하면서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담당자분이 가시지 마세요 하면서 잡아가지고 다시 보니 그분들도 다 같이 시험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시험을 다 보고 장병분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군내에 영어 회화 동아리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다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픽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장병으로서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